길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얼굴은 알아보겠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한참 어색하게 웃고만 있다가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나야 모르겠어? 그제야 이름이 떠올랐어요.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한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름까지 잊었을까? 그날 저녁에 책장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어요. 65에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거기 적힌 약속들이 보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하기, 어디 가보기, 뭐 배워보기. 지킨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다음으로 미뤘고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 65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5가지는 무조건 안 할 거라고요. 오늘 그 5가지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차 한 잔 옆에 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가명이고 음성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 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강만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이세요. 아내분과 결혼한 지 45년이 넘으셨답니다. 젊을 때부터 무뚝뚝하셨대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입에 담아본 적이 거의 없으셨답니다.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배우셨다고 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주는 게 부부라고요. 그런데 한 4년 전에 아내분이 크게 한번 앓으셨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처음으로 옆에서 자식들 빼고 둘이 있을 시간이 길어졌어요. 링거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신혼 때도 안 했고, 자식 키울 때도 안 했고, 환갑 때도 안 했고, 45년을 같이 살면서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더래요. 그날 밤에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그 말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아내분이 눈을 살짝 뜨시더니 가만히 보시기만 하셨대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야 하네. 그 한마디가 평생 잊히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하네. 다행히 아내분은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같이 산책도 다니시고 카페도 가시고 잘 지내신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평생 못 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평생 한이 됐을 거야. 부부 사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표현을 안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한테는 인사도 안 해요. 밖에서는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없어져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다는 건 편하다는 거기도 하지만 함부로 한다는 거기도 해요. 강만호 어르신이 그날 이후로 작은 약속들을 만드셨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잘 잤어. 이 한마디부터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잘 먹었다는 말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차려준 밥이든 식당에서 먹은 밥이든.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둘이 짧게라도 산책하는 거예요. 손은 안 잡아도 옆에서 같이 걷는 시간만으로도 다르대요. 네 번째는 화가 나도 그날 안에 푸는 거랍니다. 부부 싸움 길게 끌고 가면 결국 둘 다 손해라는 걸 이제 아신대요. 다섯 번째는 자식 얘기 말고 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 얘기, 자식 얘기만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진짜 둘이 한 시간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1년쯤 해보시니까 집안 공기가 달라지더래요. 아내분 표정도 부드러워지시고 본인도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답니다. 부부라는 게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늘 거기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 못 해요. 그러다가 진짜 없어지고 나면 그제야 후회해요. 다시 6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부부 사이에 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닭살 부부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친구를 숫자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송미경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요. 이 어르신은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대요.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만 400명이 넘으셨답니다. 경조사 챙기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두세 건씩 있었어요. 사람들이 송여사 하면 다 알아줬어요. 누구네 잔치도 갔고, 누구네 칠순도 갔고, 누구네 환갑도 갔고. 그런데 본인이 70이 되시던 해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가벼운 일이라서 자식들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혼자 병원 갔다가 혼자 집에 오시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우셨대요. 연락처에 400명이 있는데 정작 전화 걸 사람이 한 명도 없으셨어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잠깐 와줘. 이 말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연락처를 처음으로 쭉 훑어보셨답니다. 400명 중에 진짜 내 편이 몇이나 될까? 세어보시니까 5명이 안 되더래요. 그것도 확실한 건 2명뿐이었어요. 400명을 만들어 놓고 정작 2명도 안 됐던 거예요. 충격이셨대요. 내가 평생 뭐 한 거지. 그렇게 많은 경조사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챙기고 그게 다 뭐였지. 그날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연락처를 지운 게 아니에요. 연락하는 빈도를 다시 조정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 만나도 의례적인 말만 오가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들이던 시간을 줄이셨어요. 대신 그 2명,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2명한테 시간을 더 쓰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 먹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셨대요. 사람 많을 때는 늘 허전했는데 사람 줄이니까 오히려 채워지셨다고요. 이게 사람 관계의 묘한 점이에요. 넓힌다고 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깊어져야 채워져요. 얕은 관계 100개보다 깊은 관계 2개가 사람을 살려요. 송미경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어.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야. 진짜 친구 2명만 있으면 그게 부자야. 이 말이 가슴에 남아요. 저는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한테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끊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억지로 이으려 하면 양쪽 다 피곤해요. 두 번째는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거나 불평만 하거나 늘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맞아요. 세 번째는 진짜 친구한테는 자주 연락하는 거랍니다. 가까울수록 표현을 안 하는데 가까울수록 더 표현해야 해요. 잘 지내냐,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가게 해요. 네 번째는 새 친구를 만드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고 하시지만 이른해도 친구는 생겨요. 동네 모임, 취미 모임,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5번째는 친구 수를 세지 않는 거예요. 숫자에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진짜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시 6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람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깊게 만나려고 할 거예요. 400명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2명을 깊게 만나는데 시간을 쓸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한테 시간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화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임재호 어르신 이야기예요. 올해 77이세요. 이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다혈질이셨대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셨어요.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 보면 한참을 따라가서 한마디 하셨고, 식당에서 주문이 늦으면 사장을 불러서 따지셨고, 집에 들어와서도 별것 아닌 일로 큰 소리 내셨답니다. 본인은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갔다가 친구가 한마디 한 게 마음에 박혔대요. 야, 너는 평생 화내다가 끝나겠다. 그 한마디가 농담이었는데 농담으로 안 들리셨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말이 맞더래요. 젊을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화낸 시간들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 그걸 다 좋은데 썼으면 어땠을까? 화내고 나서 후련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화내고 나면 늘 후회만 남았어요. 그날 따라간 그 차 운전자, 식당에서 따진 그 사장, 집에서 큰 소리 들은 가족들. 다 미안하더래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한번 화낸 자리에 미안하다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그게 화의 무서운 점이에요. 화는 그 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낸 사람, 화를 들은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다 자국을 남겨요. 그 자국이 평생 안 지워질 때도 있어요. 임재호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결심하셨대요. 이제 화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대요. 평생 화내며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안 내려니까 속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작은 규칙을 만드셨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것 같으면 일단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내뱉는 순간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일단 입부터 다무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고 잠깐 밖에라도 나가고 거리를 두면 마음도 가라앉아요. 세 번째는 하룻밤을 자고 다시 생각하는 거랍니다. 정말 화낼 일이었는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별것 아니래요. 네 번째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끼어든 차, 늦는 신호, 누가 한 말. 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에 화를 내면 나만 손해예요. 다섯 번째는 화 대신 다른 걸 하는 거랍니다. 산책, 음악, 책, 차 한 잔. 화가 나려 할 때 다른 걸 하면 화가 그쪽으로 안 가요. 이 5가지를 1년쯤 해보시니까 본인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셨대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더래요. 요즘 아버지 부드러워지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하셨답니다. 평생 가족들이 본인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걸 그때 깨달으셨대요. 화내는데 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족이랑 웃었으면, 친구들이랑 차 한잔 했으면, 책 한 권을 더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6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화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화낼 일을 줄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안 쓰고 어쩔 수 있는 일에는 차분하게 말하고 그게 어른의 화내는 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참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황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6이세요.
이 어르신은 한글을 늦게 배우셨대요. 어릴 때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시집가서 자식 키우면서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사셨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부끄러우셨답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사인할 일이 있으면 손이 아프다고 둘러대고 약 봉투에 적힌 글씨도 모르는 척 하시고요. 그렇게 70이 넘으셨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한글 교실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답니다. 한참을 망설이셨대요. 이 나이에 무슨 한글이야.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 안내문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래요. 한 달을 망설이다가 결국 등록을 하셨대요. 첫 수업 가시던 날 가방을 들고 복지관 앞에서 한참 서 계셨답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심하고 들어가셨어요. 교실에는 어르신 8분이 계셨대요. 다 본인 또래거나 더 어르신이거나 그분들도 다 같은 이유로 와 계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쓰셨답니다. 황자, 순자, 덕자. 세 글자 쓰는데 손이 떨렸대요. 다 쓰고 나서 본인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셨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썼구나. 눈물이 났대요. 부끄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못하고 살았던 게 아까워서 우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책도 읽으세요. 간판도 읽으시고 약 봉투도 읽으시고 손주가 보내준 편지도 읽으세요. 손주 편지를 직접 읽으셨을 때 그때가 75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답니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 부끄럽다고 안 배우면 평생 부끄럽게 살아. 한 번만 용기 내면 나머지 인생이 달라져.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배움이라는 게 한글만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쓰는 법, 새로 나온 앱 쓰는 법, 키오스크 쓰는 법. 요즘 세상이 빨라서 한 번 멈추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세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짜증낼까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사세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세상이 점점 작아져요. 못 가는 데가 늘어나고 못 시키는 게 늘어나고 못하는 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집에만 있게 돼요. 배움은 세상을 넓혀줘요. 한 가지 배우면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늘어나요. 황순덕 어르신을 보면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다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나이 들면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같이 배우는 사람을 만드는 거랍니다. 혼자 배우면 금방 포기하는데 같이 배우면 오래 가요. 네 번째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가르쳐 주는 건 한두 번이에요. 세 번째부터는 자식도 짜증내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에 어르신 강의가 많아요. 거기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5번째는 배운 걸 바로 써먹는 거랍니다. 배워두기만 하면 까먹어요. 배운 다음 날 바로 써봐야 내 것이 돼요. 다시 6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일찍 냈더라면 지금 훨씬 자유로웠을 거예요. 오늘 이 4번째 이야기는 무리해서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5번째는 좋은 기억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중년에는 돈 모으느라, 환갑 넘어서도 일에서 손을 못 놨어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일은 가까이 와서 갑자기 시간이 생겼어요. 일도 줄고 자식도 다 컸고 책임이라고 할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옛날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던 기억,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기억, 돈 걱정하던 기억. 그런 기억은 많은데 정작 즐거웠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갔던 기억, 친구랑 여행 갔던 기억, 혼자서 좋아하는 거 했던 기억. 거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기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좋은 기억은 만들어야 생기는 거구나. 젊을 때는 일하면서도 좋은 기억이 저절로 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의식적으로 돈을 써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생기더라고요. 좋은 기억은 나이 들었을 때 큰 자산이에요. 그게 없으면 노년이 너무 텅 비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풍경만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많으면 외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좋은 기억을 만들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든 가요.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고, 새로 생긴 카페라도 가고, 안 가본 동네라도 걸어봐요. 한 달에 한 번은 좀 멀리 가요. 당일치기라도 좋고, 1박 2일이라도 좋고, 1년에 한두 번은 좀 큰 여행을 가요. 부부가 같이 가도 좋고, 친구랑 가도 좋고, 혼자 가도 좋아요.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늘어났어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좋은 기억은 통장 같은 거예요. 젊을 때 미리 넣어두면 나이 들어서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넣어두면 꺼낼 게 없어요. 다시 6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좋은 기억을 의식적으로 만들 겁니다. 일하느라 미루지 않을 거예요. 돈 아끼느라 미루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기억을 만드는데 5가지 작은 규칙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일정표에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적어두지 않으면 잊혀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진을 남기는 거랍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 그 시간이 다시 떠올라요. 세 번째는 같이 간 사람한테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 같이 와서 즐거웠다. 그 한마디가 서로한테 기억이 돼요. 네 번째는 작은 것도 기록하는 거랍니다. 큰 여행만 기억이 아니에요. 동네 산책길에서 본 꽃, 카페에서 마신 차 한 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돼요. 5번째는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가요. 혼자라도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이에요. 오늘 이 5번째 이야기는 노느라 시간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꺼내볼 기억을 미리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부 사이에 말을 아끼지 않기. 두 번째, 친구를 숫자로 채우려 하지 않기. 세 번째, 화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기. 네 번째,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5번째, 좋은 기억을 미리 만들어두기. 이게 제가 65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안 할, 그리고 무조건 할 5가지예요.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5가지가 다 결국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말도, 친구한테 쏟는 마음도, 화내지 않는 연습도, 새로 배우는 일도, 좋은 기억을 만드는 일도 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싶지만 나중은 안 와요. 와도 그때의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했나? 오늘 진짜 친구한테 안부 한 번 물었나? 오늘 화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나? 오늘 새로 배운 게 한 가지라도 있었나? 오늘 나중에 꺼내 볼 만한 기억을 하나라도 만들었나? 이 5가지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그렇게 가다 보면 내년 이맘때 거울 속에 내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시 65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5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